아침에 올린 영상에 소리가 안 들어가서 이제 다시 설명드리려고 해요. VNOM, 이제 에너지 주식들, 미드스트립들이 조정받고 이제 상승한 다음에 이제 조정받고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차트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거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스파이 QQQ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장 마감에서 설명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또 반복이 될 거라.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이 여기 차트 올려드린 거, 이 행전의 T스토리에다 올려드린 거, 이걸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위크업 패턴을 가지고 이제 이게 SPX예요. 그래서 요 프레이즈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프레이즈, 지금 프레이즈 요쯤에 있죠. 여기 서포트 라인 깨고 이 프레이즈 2로 가면서 반등을 한번 주고 2를 마무리할 건지 이제 요걸 봐야 되는 거,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 내용, 이거 퍼온 거예요. 제가 써놓은 게 아니라. 그리고 바닥을, 그러면 프레이즈 2 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게 언제가 되었던. 근데 요렇게 되는 부분을 제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뭐였냐면, 경기가 막상 회복이 되고 있는데 지수나 주식들이 못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위에 매물대 저항이 올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매물대 저항이 있어서 이제 저항에 맞고 떨어지고 하면서 차트를 만들면서 이제 가는 모양이 되는 그 모양을 설명을 해두었어요. 요거는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위에랑 똑같은 방법을 했는데 이제 번역본을 제가 번역한 거 아니고요. 구글이를 시켰어요. 저한테는 이제 구글이라는 비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크업 패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주간 6일 차트 리뷰에 올려드린 거, 이건 방금 얼마 올린 거, 아침에 올린 거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스큐에 관한 설명이에요. 스큐 차트를 블랙 먼데이 때 이제 그때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빅스는 인더머니, 스큐는 아웃 오브 머니. 그래서 얼만큼 밑으로 미친 듯이 내려갈 건가, 얼만큼 위로 미친 듯이 올라갈 건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측정을 하는 거고, 기준값은 100이에요. 그래서 100 이상 100을 기준으로 두고 100 이상 올라가면 이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윗꼬리를 계산한 값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셀이 나오는 그 발음을 이제 봐두면, 여기가 2000년대 발음이 이쯤에 있고요. 2008년 발음이 여기 있고, 2018년 19년 그때 블랙 크리스마스가 여기인데 지금 우린 여기에요. 많이 내려왔죠. 아직까지 한 번 더 발작적인 드랍이 있을 수 있다. 요거는 이제 하이힐드 채권 대비 그 리퀴디 주식 해서 여기 두 개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서프라임 모기지 때 이렇게 완전 크게 드랍했죠. 코비드 때 이런데 지금 여기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이건 이렇게 엄청 높아요. 그런데 항상 여기 요 정도 왔을 때 지지를 받고 올라갔어요. 지금도 지지를 받고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커렉션을 했잖아요. 우리가 38 피부 38 라인까지 스파이가, 그리고 QQQ는 50을까지 조정을 했죠. 이렇게 조정을 한 후에 반등을 해요. 그 코렉션에 대한 컨설리데이션을 한단 말이죠.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할 때 실패하고 떨어져서 이런 드랍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곧장 이렇게 드랍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바로 드랍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BP 차트에 대한 설명. 이제 BP 차트는 불리시 퍼센트를 나타내는 거고요. 지금 수치가 이쯤에 와 있어요. 여기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전에 이것도 역시 코렉션을 한 후에 반등을 했다가 실패해서 떨어져서 이렇게 뒷자리를 만드는 거고요. 지금 코렉션을 했고, 만약에 이제 반등을 한다면, 반등을 해서 올라갔다가 실패해서 내려오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그때 캐피출레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나오겠죠. 이 코비드 저점. 요걸 또 설명드리면서, 이때는 제가 몰라요. 이때 상황은 모르고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전자산에 들어가 있던 돈까지 다 빼서 마진들을 막았어요. 기관들이.
그랬기 때문에 막 다 떨어지는 거야. 모든 섹터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배당주나 뭐 채권이나 금이나 이런 그런 곳에 있던 자산들까지 전부 익절을 해서, 걔네들은 이제 반대로 올라가니까 걔들을 잘라서 익절을 해서 여기다 내고 갖다 막았죠. 그러면서 생기는 이런 드랍이 생겼었고, 그 드랍을 찍고 급반등을 했죠. V 반등을 했는데 그렇게 V자 반등하는 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 같은 조정은 이때보다도 더 힘든 조정이라고 말할 수 있죠. 힘들죠, 사실. 이거는 하일로우에 관한 건데, 얘는 이렇게 0 기준으로 해서 이 붉은색 아래쪽에 있는 거는 로우를 새로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로우를 갱신하다가 뉴 하이를 갱신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0 위쪽에 그래프가 붙는데, 요거 이제 여기 제가 다 올려드린 차트는 요거를 가서 치시면 여기에 있는 티커 이 달러 표시까지 해갖고 스탁차트닷컴에 가서 치시면 무료라도 일봉은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면은 얘가 이쪽으로 이제 뉴 하이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장이 반등을 하고 올라가죠. 추세가 상향 전환이 되는 건데, 이게 이 사인이 들어올 정도면 차트가 만들어진 후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에 이 상승에 대한 확신을 하는 마지막에 확인되는 차트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다른 차트에 비해서 스큐나 빅스의 캐피슐레이션을 보는 게 먼저 발음을 잡는 차트라면, 이런 애들은 이제 컨펌하면서 볼 수 있는 차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파이가 이제 여기 밑에 이 그레이 섀도우가 빅스예요. 빅스가 이렇게 캐피슐레이션 됐을 때 굉장히 크게 올랐었죠. 그런데 여기 2019년 블랙 크리스마스 이때만큼 빅스가 팝을 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스가 계속 낮았었죠. VBIX는 빅스의 변동을 측정하는 인덱스인데, VBIX가 100 밑으로 내려갔어서 저번 주 금요일인가? 저번 주 금요일 날 해지하고 익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례적으로 너무 이상한 거야. 그렇게 내리지 않는데. 그럼 뭔가 있는 거죠, 꿍꿍이가. 그럴 땐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캐피슐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역시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안전자산에 있는 것들을 다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섹터가 다 집어 던지는 모양새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캐피슐레이션이 나왔어요. 빅스는 공포지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변동지수예요. 그러니까 변동이 커지면 공포인데, 그거를 변동지수가 아니라 변동지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포지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빅스가 높지 않아서 주식을 산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변동의 폭, 하락장의 랠리는 막 3%, 4%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2.5% 올라갔지만 실제적으로 저점부터 계산해보면 5%가 넘는 경우가 많고요. 5, 6% 막 이렇게 차이 나죠. 그 변동지수가 크기 때문이에요. 내릴 때는요, 크게 내리죠. 그리고 올라갈 때는 이제 저항이 생기면서 요거를 설명을 뒤에 차트 그러니까 나중에 장마감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해요. 이제 이렇게 주식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급락을 하죠. 이렇게 급락을 해요. 급락을 한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는 여기에 이제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쳐맞고 다시 지지받고 올라갔다 못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싶어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모양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캐피슐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털리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직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이쯤 온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들었다 찍을 때 이렇게 나올라나? 마진들은 많이 털린 것 같고, 그런데 왜 이럴까? 빅스 3M을 보시면 이게 이제 뭐냐면 이건 3개월 뒤에 마감하는 빅스에 대한 베팅이에요. 얘가 지금 이게 2008년도인데 요때 요 모양 정도가 지금 이제 현재 모양 정도라고 봐요. 빅스 3M 같은 경우에 낮지가 않아요. 낮지가 않지만 높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번에 다가오는 어닝이 안 좋을 거다 생각해서 뒤쪽에다가 해지를 걸어놓고 고점에서는 익절을 하고 뺀 물량들을 이제 저점이었으니까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코비드 저점 때 이렇게 빅스가 밑에 깔렸다가 팝하죠. 그래서 요 0.85 요 밑에 쪽에 있을 때는 요 불장. 요쯤만 돼도 바이더 딥장. 바이더 딥장. 그런데 지금 여기 1을 계속 치고 있죠. 치고 있다가 1.1부터 1.4 요 구간이 캐피츄레이션 구간이에요. 빅스 3M이 이 구간을 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털려서 이렇게 내가 손절을 치거나 그러니까 나는 팔고 싶지 않았는데 손해가 심해서 손절을 치거나 마진이 들어오거나 해서 생기는 그런 셀링 존, 캐피츄레이션 존. 이거는 왜 다르냐면 익절한 게 아니잖아요. 이 상방에서 익절을 해서 뺀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스탑 건 것들 달달달달달 털리면서 급하게 내려가는 존. 그래서 캐피츄레이션 이게 아직 안 나왔다. 빅스는 지금 구름대 지지를 받아요. 졌네. 그래서 이렇게 구름대 밑으로 빠졌을 때 이럴 때 장이 올라가는 그런 차트가 나오는 거고요. 트렌드 퀄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상방에 있어요. 얘 이렇게 돌고 나면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서 장 반등하겠죠. 그리고 SPX 여기 이렇게 38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이 코비드 저점부터 계산해서 38 라인까지 조정을 받았고 이게 만약에 이 조정 받았으니까 컨설리데이션 했으니까 이 컨설리데이션 이렇게 컨설리데이션 한 후에 뭘 하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해서 바닥을 확인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서 여기를 다시 테스트하되 깨지 않고 다시 정고를 향해서 가면 조정 끝난 거죠. 이 자리를 깨는지 안 깨는지 봐야겠죠. 안 깨는 게 좋죠. 안 깨는 게 좋고 요거는 이제 제가 그 할로윈 저점 여기 계속 올라갈 때 여기를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잡아놓고 이제 차트를 봤었어요. 이 할로윈 저점부터 상승한 거 그거는 나가리를 시켰어요.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를 깨는 순간 여기에서 지지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비드부터 올라와서 만든 상승에 대한 컨설리데이션을 했던 이때가 9.8%인가 9쯤 빠졌을 거예요. 10%가 안 됐어요. 요거를 인정하면서 파동을 여기서 멈추고 하락 파동을 멈추고 차트를 만들 수 있는 찬스였는데 그걸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파동에 대한 거는 이렇게 올라왔던 거에 대한 거는 여기서 머물렀던 요거 안 쳐줄 테니까 너 여기서부터 다시 계산해. 여기서부터 계산해갖고 해야 해.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랑 2008년부터 올라온 자리랑 같이 피보를 그어서 이제 계산을 자리를 또 이제 보고 요거는 이제 피보 볼 때 이제 지워버렸어요. 지워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봉 200선까지 조정을 했고 이제 조정을 한 것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는 여전히 안 좋고 당장이라도 급락을 해서 밑을 뚫고 내려갈 공포? 공포가 있어요. 빅스는 아직 공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빅스는 슈팅을 하지 않았어요. 캐피츄레이션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조정에 대한 조정, 즉 38까지 조정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큐뮬레이션 한 후에 상방 테스트를 만약에 해서 반등을 해주면 그때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올 수도 있는데 그 베어마켓 랠리 역시 변동지수가 30 지금 25 넘죠. 25에 30 사이. 그러면 그 폭 또한 작지 않을 수 있어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아침에 막 3% 올렸다가 오후 돼갖고 다시 그거 되돌리고 뭐 이거 우리 경험했죠. 몇 주 전에. 그러니까 그런 장이 또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반등 후에 다시 테스트를 해서 저점이에요. 오타예요. 고쳐야 되겠다. 저점을 깨고 아예 베어마켓 차트가 된다면 이제 경기 회복세에 들어가도 오르기만 하면 쳐내려서 공포의 매도가 나오는 차트가 되고 그때가 정말 바닥을 다지는 차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여기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요거를 올려놓은 거예요. 요거 위커프 패널 여기에서 요 바람 부분 이렇게 여기가 프레이즈 2를 받아서 프레이즈 A를 시작하는데 요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돌아 올려서 여기를 안 깨게 되면 그게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부분 후에 이제 올라가면서 회복이 막상 되는데도 올라갔다 쳐맞고 떨어지고 올라갔다 쳐맞고 떨어지고 하는데 요때 이제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게 봐야 하는 게 YIT랑 XLI. 미치겠다.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리. 그러니까 XLI가 뭐 구리하고 비슷하게 연동한다고 보시면 되긴 해요.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이랑 인더스트리얼 거기가 이제 경기 회복이 되면서 처음으로 올라가는 섹터예요. 그러니까 섹터 로테이션을 통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뭐 설명을 또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앞에 올렸는데 소리 안 들어간 건 40분인데 얘는 왜 15분밖에 안 되지? 도대체 무슨 설명을 더 했는지 잘 모르겠네. 까먹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나는 건 요거예요. 왜냐면 장이 이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가 바닥이라면 여기가 되는 셈인 거니까. 그런데 요런 이제 베어마켓 랠리가 올 때 요 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큰 폭으로 와서 이제 조정 끝났어 막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지 저항 잘 잡아서 손해 없으시고 이제 잘 수익을 낼 수 있기를 바래요. 고맙습니다.